이 루나틱 폴리시 아쿠아코트 요만큼 가지고 그 큰 펠리세이드가 모두 코팅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고요? 요걸 넣고 나서 요거를 뿌려서 시공을 해준 다음에 도장면이 이렇게 발수 코팅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아까 그 양으로 모두 다 했어요. 휴가철을 맞아서 아이들의 방학 때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먼지도 많고 그 다음에 도장면에 새똥도 맞고 그 다음에 벌레 죽은 때들도 많이 남아있고 정말 굉장히 좀 더러운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바닷가로 갔기 때문에 하부 세차부터 세차를 꼼꼼히 해서 휴가를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부 세차를 먼저 시작하고 장비들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다가 세차를 다시 진행했어요. 이번에 쓸 건 좀 많죠. 아쿠아코트가 메인입니다. 철분 먼저 제거해줬어요. 얼마 전에 루미너스에서 만우절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 뱀파이어 플러스를 싸게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요걸 구매해놨는데 요걸 오늘 써줬습니다. 열심히 뿌려주고 트리거를 처음에 너무 이렇게 집중 분사 모드로 해가지고 앞에가 좀 흐옇게 됐는데 다시 미세 분사로 바꾼 다음에 여기저기 빠지지 않게 뿌려줬습니다. 뿌려준 다음에 뿌려주는 게 생각보다 좀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트리거는 좀 크게 부담 없는 상태였고 뿌리고 나서 이렇게 화학 반응까지 잘 일어났습니다. 철분 제거한 다음에 타이어랑 휠을 세정을 해줬어요. 마프라의 휠앤타이어 클리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타이어와 휠을 닦아서 갈면은 물론 휠에 남아있는 오염물들까지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좀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려가지고 좀 갈면이 좀 제거되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워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프리워시도 루미너스의 M 프리워시를 사용했는데 요것도 만우절 때 세일을 해가지고 그때 구매한 제품을 이번에 써줬습니다. 이번에 그 정도 썼기 때문에 양이 이만큼밖에 없죠. 그 다음에 카톤 전동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뿌려줬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거 뿌리고 나서 고장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물기를 최대한 안 했는데 약간 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샴푸질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해가지고 탐사 트리플 X 울트라 블랙폼 카샴푸를 사줬는데 이게 그냥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렴 제품이어서 구매해줬고요. 물을 먼저 뿌려서 도장면에 철분 제거제를 제거해 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카샴푸를 뿌릴 예정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장면에 남아있는 철분 제거제가 없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고압수를 뿌렸어요. 저는 가능하면 고압수는 막 2번도 뿌리고 3번도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묻어있는 케미컬을 지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카샴푸를 전동 폼 분무기로 뿌려줬어요. 여기저기 빠짐없이 뿌려줄 수 있도록 뿌려줬고요. 희석비대로 맞춰가지고 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폼 분무기에서는 생각보다는 거품이 좀 나쁘지 않게 나는 편이었는데 이게 좀 미트질할 때 좀 버킷에 넣었을 때 좀 거품이 좀 많이 없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미트질을 하려고 버킷에다 넣고 거품을 낸 다음에 요거를 도장면을 닦아주면서 오염물들을 제거해 줬습니다. 천장부터 항상 아시죠? 위부터 아래로. 그래서 윗면부터 잘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옆면도 위부터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한 판 닦고 버킷에 닦고 그 다음에 한 판 닦고 버킷에 헹궈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이 생각보다 잘 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뭐 샴푸를 좀 적게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거품이 좀 적게 나가지고 약간 미트질하는 재미가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거품만 또 좀 더 잘 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고압수를 뿌려줬습니다. 고압수를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빠짐없이 항상 하듯이 뿌려줬어요. 최대한 도장면에 붙여가지고 밀착해서 버려지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루나틱 폴리시의 아쿠아 코트를 희석비에 맞춰서 준비한 다음에 전동 폼 분무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차에
도장면에 여기저기에 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습식 코팅을 진행을 한 거죠. 습식 코팅이 아무래도 한 번에 발수 코팅 물론 광까지 다 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데, 저처럼 이번에 휴가철에 굉장히 좀 오래도록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세차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희석비가 좀 깡패여가지고 거의 한 10mm도 좀 안 되게 는 것 같아요. 1.5L에. 그래가지고 요거를 꼼꼼하게 뿌려줬습니다. 요거만큼 넣어서 아마 지금 10mm, 그러니까 10mm가 좀 안 되게 한 7mm 정도 넣어가지고 지금 팰리세이드 전체 도장면을 다 꼼꼼하게 코팅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뿌리고 나면 다른 세차 작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광을 내는 작업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드라잉만 하면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사용하기도 괜찮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다녀오고 되게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세차를 좀 더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전에 듀플렉스 걸 써보긴 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발리는 느낌이었고, 요거를 꼼꼼하게 요거는 사실은 바퀴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퀴 휠캡 안에도 해도 되기 때문에 잘 꼼꼼히 뿌려져서 작업을 진행을 해줬어요. 전면 특히 그릴 부분 같은 경우 해주게 되면은 별도의 코팅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차를 쓸 수 있어가지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위에 천장면도 굉장히 해주고요. 이걸 하게 되면 또 무엇보다 유리면도 세정과 코팅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유리 클리너로 유리를 닦아주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이 제품을 쓰게 되면은 유리 클리너로 닦아주는 과정도 없게 됩니다. 즉 광내는 작업도 줄어들고 유리 닦는 작업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차의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액상은 약간 좀 묽은 느낌으로 도장면에 발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굉장히 좀 오래도 뿌렸어요. 이 한 통, 그러니까 저 전동 폼 분무기에 있는 케미컬을 다 쓸 때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고압수로 바로 헹궈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굉장히 좀 편한 편이죠. 기존에 그냥 일반 코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고압수 작업을 하고 밖에 나가서 드라잉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왁싱 작업을 해주고 유리 클리닝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이렇게 고압수만 뿌려주면 이 코팅이 끝나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이것도 케미컬 혹시나 남아있을까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물을 고압수에 뿌려가지고 케미컬을 닦아주면서 코팅 작업을 진행을 해줬어요. 크다 보니까 해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 한 번에 고압수 해가지고 할 거 2번, 3번 해도 사실 좀 약간 모자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뒷면도 굉장히 좀 깨끗이 해주고 옆면도 빠짐없이 특히 트렁크나 이런 부분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발수 코팅된 모습이 이렇게 유리면에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탄탄하게 돼서 그런지 물들이 아주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아래로 줄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물을 굉장히 열심히 뿌려서 나머지 케미컬이 정말 남아있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아무래도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미컬 플러스 속초 여행에서 바닷가에서 맞은 그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그 바람들을 좀 날려보내고 좀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뿌린 부분도 있습니다. 저처럼 바닷가로 휴가 다녀오시면은 꼭 어떻게 보면 세차가 그 휴가의 마무리가 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토요일날 여행을 끝내고 와서 일요일날 이렇게 세차를 또 진행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본네트 부분도 확실하게 코팅이 돼서 물이 매끄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꼼꼼하게 뿌렸네요. 지금 봐도 굉장히 열심히 뿌렸네요. 제가 좀 많이 열심히 뿌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끝내주고 난 다음에 하부 세차를 한 번 더 해줬어요. 아무래도
바닷가에 소금기가 여기저기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부 세차를 해줬습니다. 아까 영상 다시 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기 제거를 좀 진행을 해줬어요. 물기 제거는 항상 잘 쓰고 있는 마키타의 송풍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줬고요. 위부터 아래까지 진행을 해주는데 습식 코팅제를 이용해서 도장면이 발수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기를 제거할 때 굉장히 좀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지고 송풍기를 트는데 물기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편하게 물기 제거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네트, 그 다음에 옆면도 다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기들을 타월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천장부터 측면, 유리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작업을 해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코팅을 좀 해주면서 내부 세차를 할 때 좀 말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불수원에 유성 코팅제를 이용을 해서 닦아주는데 남아있는 타월로 물기들을 제거해주고 거기에 유성 코팅제로 코팅을 해줘서 좀 타이어가 좀 마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내부 세차를 진행했어요. 아무래도 바닷가에 모래 플러스 아이들이 과자나 이런 것 때문에 차가 굉장히 좀 더러워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청소기로 이번엔 3열은 원래 청소 잘 안 했는데 3열까지 꼼꼼하게 청소기를 이용해서 먼지들을 빨아들여줬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에 있는 먼지들도 빠짐없이 빨아들여 줬습니다. 진행을 한 다음에 카시트도 오랜만에 빼줬어요. 아무래도 특히 둘째가 쓰는 카시트인데 이거는 사이사이에 굉장히 좀 먹다 남은 과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청소기를 이용해서 틈틈이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 클리너를 이용해서 루미너스의 가죽 클리너를 이용해서 이제 베이지 시트를 꼼꼼하게 닦아주기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오염이 되면 한번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닦아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클리너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면들을 깨끗이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3열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들도 닦아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기들은 다시 한번 타월을 준비해가지고 제거해주기 시작했어요. 송풍기 이용해서 물기를 불어주고 남아있는 타월들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해줘서 모든 부분들에 물기가 없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텀을 둔 이유는 물기가 바로 닦고 나면 잔여 물기들이 나머지를 세차하는 부분에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좀 텀을 두고 진행을 했고요. 완료되고 난 다음에 광도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순 크리스탈 코트 이런 걸 먹이는 것보다도 더 잘 나왔고 깨끗하게 세차가 된 것 같아서 휴가를 마무리를 좀 오히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루나틱 폴리시의 습식 코팅제를 꼭 써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